고양시에 살고 계신 35살 손지희 씨가 보내주신 공모작입니다. 네. 실명으로 보내주셨고요. 이야기는 4년 전인 2017년 실제로 겪은 실화입니다. 진짜 얼마 안 됐어. 네. 일단 이 두 부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본 오사카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많이 가죠. 처음으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바로 숙소 예약이죠. 숙소 예약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이곳저곳 이제 알아보던 우리 지희 씨. 근데 그때 어머 자기야 여기 완전 싸다 라면서 지희 씨가 정말 가성비 갑인 숙소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왜 그 집 전체를 빌려주는 그런 있어요. 렌탈 네. 하우스들이 사이트 있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숙소도 빌라에 있는 집 한 채를 다 빌려주는 숙소였는데 이 숙소 가격이 무려 일본 돈으로 3,000엔. 한화로 따지면 4만 원? 3만 원이에요. 4만 원. 집 전체를 빌려. 네. 단돈 3만 원. 숙소가 근데 이제 또 저렴하면 그만큼의 이유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거나. 그렇죠. 예. 교통이 바로 그겁니다. 맞아. 아니나 다를까. 이 숙소가 오사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사진으로 보니까 조금 좀 건물이 낡았나? 낡은 오래되어 보이기도 한 네. 그런 건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걱정을 하시면서 아 여기는 너무 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희 씨는 아 괜찮아. 어차피 밖에 돌아다니다가 숙소에서는 잠만 자는 곳이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3만 원이잖아. 그렇죠. 싸니까. 싸잖아. 네. 진짜 싸다. 이렇게 숙소 예약을 마치고 드디어 오사카에 도착한 그날. 지희 씨 부부가 숙소를 찾아가는데 초행길이고 일본어도 잘 못하고 한참을 헤매게 돼서 결국 반나절이 걸려서 숙소를 찾게 됩니다. 교회니까 또 그렇죠. 실제로 마주한 이 숙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낡은 거예요. 사진이 잘 나온 거구나. 그래도 하루에 3만 원입니다. 아이, 3만. 거저. 잠만 자고 나갈 건데. 네. 거저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숙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숙소는 작은 거실에 침실이 하나 딸린 구조였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숙소를 둘러보기 시작을 하죠. 저쪽에 보니까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거실에는 또 테이블 위에 일본 사람들이 남겨놓은 이렇게 방명록이 펼쳐져 있고 사진으로 숙소 여기저기를 남기다가 추억이니까.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집안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는데 이게 청소를 안 해도 한 몇 개월은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아주 오랫동안 누군가 이곳을 찾지 않는 그 정도의 먼지가 쌓인 그런 느낌이었대요. 게다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점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나는 그 쿰쿰한 냄새가 나더래요. 너무 눅눅하고 그리고 음침하니까 약간 의아했던 거죠. 지희 씨는 이제 환기를 안 시켜서 그런가 싶어서 창문을 좀 열어놨대요. 환기를 시키려고. 그리고 집 주인에게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냈대요. 네. 장문에 답장이 왔대요. 왜 숙소 같은 거를 예약을 하면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네. 안내사항 이런 네. 문자를 맞아, 보내주잖아요. 맞아. 우리 지희 씨 부부는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관광을 나섭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초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야경까지 구경하고 나서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이 집에 숙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딱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 맡았던 그 냄새. 분명히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희 씨는 잠깐만. 무슨 소리 들리는 것 같지 않아? 그러자 남편이 들려. 무슨 소리? 무슨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는 마치 동굴에서 소리를 지르면 나는 그 웅웅거리는
메아리 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집에서? 네. 그리고 이 불 꺼진 집에 이상하게 적막감이 감돌더래요. 그치 당연히. 남편이 급하게 이렇게 벽을 막 더듬더듬 찾으면서 스위치를 찾아가지고 딸깍딸깍 계속 해봤는데도 안 켜져. 전혀 불이 들어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핸드폰으로 일본 숙소 정전이라고 검색을 해요. 그래. 그리고 계속 찾아보는데 누군가 올려놓은 게시물이 하나가 눈에 띕니다. 천천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응. 집에서 악취가 난다. 응.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어? 그리고 갑자기 정전이 된다. 뭐야?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다 귀신이 있다는 징조야. 순간 섬뜩하기는 했지만 그냥 뭐 단순 정전이겠지. 여행도 왔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대요. 시간도 너무 늦었고 오래 돌아다녀서 피곤해서 우리 일단 씻을까라고 지희 씨가 얘기를 했대요. 따뜻한 물을 받고 몸을 담갔더니 노곤노곤해지는 거죠. 피로가 확 네, 풀리지. 피로가 확 풀리고 너무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그때 탁 켜지는 거예요. 아, 불이 다시 돌아오냐고. 네. 그래서 다시 불이 들어왔나 보다 했는데 거울에 뭔가 언뜻 비치는 거예요. 어떤 한 여자의 모습이 비치는 거죠. 얼굴이 다 보이는 건 아니고 얇은 입술이랑 그 옆에 나 있는 그 점. 거기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지희 씨는 설마 잘못 봤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서 쳐다봤는데 계속 서 있더래요.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지희 씨는 숨도 못 쉬고 그 욕실에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이제 남편을 깨우려고 가서 보니까 이 와중에 또 남편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완전히 뻗어서 아예 그냥 이불을 머리 끝까지 못하는 덮어쓰고 사람이네, 아유, 침대에서 누워서 자고 있더랍니다. 필요할 때 없어. 씻으라더니. 그래서 어차피 지금 여기를 나간다고 해도 갈 곳이 없는데 아침이 돼서 빨리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희 씨도 이제 남편 옆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이 숙소가 너무 추웠는지 잔기침이 이제 계속 나오더래요. 이때 옆에 누워있던 이제 남편이 손이 이렇게 싹 나와서 우리 지희 씨의 목을 싹 감싸주더래요. 그리고 목도 이제 어루만져주고 볼도 쓰다듬고 손도 이렇게 꼭 잡아주더래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남편 손이 너무 얼음장처럼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지희 씨가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으이그 그냥 지도 추운데 애쓴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희 씨는 남편 손길에 의지한 채 아주 곤히 잠이 듭니다. 그럼 다행이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지희 씨가 눈을 떴는데 옆에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누가 깨워도 잘 못 일어날 정도로 잠이 굉장히 많으신 깨 분이래요. 되는구나. 그 먼저 일어났다는 게 정말 지희 씨 입장으로서는 이상한 거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어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소파에서 뻗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희 씨가 너무 놀라서 자기야. 소파에 잔 거야? 아니, 벌써 준비 다 했어? 아니야. 어제 자기 씻는 거 기다리는 동안 나 소파에 잠들었나 봐. 아이고. 뭐야 이거? 뭐야? 애당초 처음부터
그 소파에서 잠이 들었던 거죠. 침대. 누구야?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말에 지희 씨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아니 자기도 근데 씻고 와가지고 여기 옆에 잔 거 아니었어? 어머. 온 몸에 소름이 끼친 지희 씨가 와. 다급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 무슨 소리야? 자기가 나 만져줬잖아. 나 목도 만져주고 볼도 만져주고. 저기 왜 이래? 춥게 자는 바람에 응. 근육이 좀 긴장을 해서 뻐근한가 싶었는데 응. 남편이 만져줬다고 생각한 지희 씨의 목, 뭐? 볼, 그리고 손까지 응.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지희 씨는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젯밤에 겪은 일을 남편에게 모두 말하고는 서둘러서 숙소를 나옵니다. 나와야지. 그래서 집주인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어떻게 된 거냐? 난 이 집에 더는 못 있겠다. 이렇게 컴플레인 문자를 보냈대요. 응. 그때 자기야 잠깐만. 근데 이 문자가 이러자. 처음 입실했을 때 왔던 그 문자입니다. 그 똑같이. 네. 그래서 문자의 내용을 번역기로 돌려봅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입실 당일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화장실은 되도록 문을 열어놓고 사용할 것. 혼자 숙박할 경우에는 침대에 베개는 하나만 둘 것. 우와. 그리고 갑자기 미등이 나갈 경우 어? 집 안에 머물지 말 것. 야, 뭐야? 알아내 주인이. 등등의 이해할 수 없는 와. 특이한 안내 사항이 잔뜩 기재가 돼 있던 거예요. 와, 이게 실제 있는 숙소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지희 씨의 남편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응. 다급하게 핸드폰으로 숙소에서 찍었던 사진을 막 찾더래요. 왜 투숙객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방명록이 있었잖아요. 후기. 그 사진에 찍힌 내용을 번역기에 입력해 봅니다. 혹시나 해서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못해 파랗게 질려버렸어요.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정전이 된 이후로 이상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숙박료가 싼 건 이 집에 저희 말고 3명이 더 있기 때문이에요. 어, 다섯 세 명. 명이서 쓴 거네. 5명에서 5명에서. 소파에 1명, 어. 침대. 침대에 1명,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 거울 속에 1명이 있습니다. 투숙객들이 이 숙소에서 목격한 이상한 존재들에 대한 얘기뿐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지희 씨는 너무 저렴한 숙소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하. 구독과 좋아요. 아하. 너튜브인데. 너튜브. 알림 설정. 이 이야기는요, 해외에서 이제 회계사 겸 너튜브로 활동 중인 김도진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진짜. 어. 너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이것을 한 이후로요, 도진 씨에게는 아주 괴이한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세 분 다 너튜브 활동 굉장히 활발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37만이 됐어요. 예. 근데 유혹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나로. 여기 뭐 대형 유튜버라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이 기업입니다. 지금 몇 만이죠? 저는 이제 340만인데 340만. 340만. 근데 조금 이렇게 요건 내가 그때 좀 오바했지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너무 찍을 게 없으니까 네. 하다가 머리 자르는 제가 그냥 가위로 머리 자르는 셀프로
근데 그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게 거의 뭐 한 몇백만 뷰가 나왔어요. 일반인 유튜버가 사실 무리를 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무리를 뒀을 수 있거든요. 자, 과연 이번 사연자가 어떤 무리수를 뒀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보자분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동남아에서는 다양하고 이상한 귀신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사실 동남아를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좀 살아보면서 실제로 귀신을 겪어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것들에게 직접 겪었던 사실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너튜브 채널도 오픈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앞으로 이곳의 생활을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과 즐겁게 소통하려고 해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낯선 외국 땅에서 외로움도 달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잘만 하면 부수입도 또 짭짤하다고 해서 이거다 싶었거든요. 일석이조지. 두구두구두구두구 대망의 첫 영상은 말레이시아 랜선 집들이 브이로그입니다. 저희 집은 짜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복도 맨 끝집이라서 되게 조용하고 또 여기 보시면 이 비상구도 되게 가까워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적당한 크기의 햇빛이 쫙 들어오는 또 남향. 위치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혼자 살기 딱 좋은 집이었습니다. 너튜브 영상을 올린 후에 같이 일하는 한국인 동료들에게 막 자랑을 했죠. 제 영상 보셨죠?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근데 왠지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 진짜. 그러면 못 본 척 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봐요. 빨리 봐줘요, 진짜. 알았어, 내가 지금 볼게. 말레이시아에 위치해 있고 이제 그런데 한 동료가 영상을 보더니 무역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아. 네. 한참을 머뭇머뭇하다가 이상한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혹시 복도 맨 끝에 있는 집이야? 그 비상계단 있는? 예, 맞아요. 그 지금이라도 이사하면 안 돼? 왜요? 뭐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더 찝찝해. 이런 묘한 말을 남기고는 입을 꾹 다무는 거예요. 뭐 살짝 찝찝하기도 했는데 이게 비산계단 쪽이라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 혼자 생각하다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유를 어떻게든 들었어야 하는 건데 지금도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처음에는 영상을 올리자마자 막 10만회, 구독자 100만 명 뭐 바로 찍을 줄 알았대요. 아니야, 생각보다 요즘 안 해줘. 하지만 저는 그때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화끈한 걸로 한번 가보자.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이제 모모 귀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모 귀신 아세요? 알죠? 뭐예요? 이게 이제 눈이 크고요. 입이 귀까지 쭉 찢어진 귀신인데 이거야. 엄청 무서워. 엄청 무서워. 기분 나빠요. 당시 모모 귀신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모 귀신과 통화하는 모습을 찍어서 너튜브에 올렸거든요.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무엇이냐? 바로 짜잔! 모모 귀신과 통화하기. 과연 모모 귀신이 전화를 받을지 한번 제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받았어요. 모시모시. 어머, 진짜 대답했어요. 와. 그 영상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제가 올린 영상 썸네일이 있는데 조회수에 주목해 주세요. 이게 모모 귀신. 자, 조회수 보세요. 뭐야? 오, 꽤 많이 봤네. 저는 모모 귀신과 전화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조회수 56만에 좋아요가 6천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모 귀신으로 대박이 나니까 사람이 눈이 돌더라고요. 더 센 거, 더 자극적인 거 없나? 그래. 그 이번에는 진짜 귀신을 찍어서 한번 구독자 수를 확 올려보자.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귀신을 불러서 숨바꼭질을 하는 나홀로 숨바꼭질을 하기로 한 거예요. 와, 왜 이렇게 위험한 거 아니야? 그것도 말레이시아에서 저승문이 열린다고 알려진 음력 7월 1일에. 그래 동남아에 그런 게 있지.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바로 혼숨입니다. 원래 혼숨은 인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왕 하는 것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 엄청난 것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생닭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혼숨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붉은 실, 제 손톱과 머리카락을 잘라서 하얀 천으로 돌돌 감싸고요. 그리고 그거를 생닭 뱃속에 집어넣고 붉은 실로 배를 꿰맵니다. 어우. 그렇게 혼숨의 준비를 모두 마치고 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나의 이름은 도진, 나의 이름은 도진, 나의 이름은 도진. 당신의 이름은 뭐뭐, 당신의 이름은 뭐뭐, 당신의 이름은 뭐뭐. 그리고 들고 있던 식칼로 다음 순례는 뭐뭐, 생닭의 배를 아주 깊숙하게 3번 찔렀습니다. 다음 순례는 뭐뭐. 귀신이 저를 해치지 못하게 또 소금물을 입에 가득 머금고 서둘러서 방에 숨었어요. 정말 나올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지. 진짜 나오면 또 어떡하지? 그렇지. 그렇게 방문 뒤에 숨어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쯤에서 그냥 접을까 하다가 준비한 게 아까워서 한 30분만 더 버텨보자. 그렇게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방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방문 손잡이를 딱 돌렸는데 뭐야? 밖에 누가 있나? 거기 누구야? 나 지금 나간다. 나 진짜 나간다. 사실 좀 많이 쫄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큰 소리를 치면서 거실로 나갔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발밑이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보니까 깨끗했던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고 숟가락과 젓가락이 어지럽게 막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뭐 왔다 갔나 보다. 저는 너무 찝찝하고 소름 돋아갖고 황급히 집안을 치우면서 혼숨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점으로 정말 기이하고 소름 돋는 일들이 하나둘씩 저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괴이한 현상들을 촬영해서 너튜브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곰팡이 보이세요? 아니, 자고 일어났는데 온 지방이 시커먼 곰팡이로 뒤덮어져 있더라고요. 일단 습기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습기를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빨리 습기를 제거하려고 에어컨을 틀었는데 일단 말레이시아가 원래 습기가 많아. 뭐야? 갑자기 에어컨에서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훅 떨어지는 거 있죠?
뭐야? 그리고 10월 3일에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일단 이 집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집을 내놓긴 했는데 제가 한창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야? 정전인가? 다른 집도 불이 나갔나 싶어서 다급히 베란다로 달려가 봤는데 저희 집만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황급히 차단기 버튼을 위로 올렸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또 핸드폰 화면은 신호 없음만 계속 뜨면서 먹통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서 졸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지났을까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데 내 몸이 왜 이러지? 몸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배 쪽에선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겨우 고개를 들어서 확인하자마자 전 또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는 형이 집을 두드릴 때까지 저는 그냥 그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제 배부터 확인해봤어요. 다행히도 찢어진 곳 없이 멀쩡하더라고요. 아, 다행이다. 한숨을 돌린 후에 너 괜찮아? 너 얼굴이 왜 이래? 그동안 겪은 일을 형한테 다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형이 이제 자기가 아는 용한 주술사가 있다면서 집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술사가 현관문을 열고 집을 한번 쓱 훑어보는데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Rumah ini sudah tidak berpenghuni. Ruang tamu, bilik tidur, bilik air, seluruh rumah dipenuhi dengan roh jahat. 그러니까 주술사 말로는 저희 집에 악한 귀신들이 셀 수 없이 붙어서 말 그대로 귀신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몇 달 전에 했던 혼숨 때문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술사가 하는 말이 Berani awak buat macam tu dalam rumah ni? Nampak tak lorong hantu? 주술사가 가리킨 곳은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비상계단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비상계단을 귀신이 지나다니는 통로라고 생각을 했대요. 저는 제발 이 집에 붙은 귀신들을 쫓아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러자 주술사는 귀문을 닫는 퇴마의식을 해주면서 이건 임시방편에 불과하니까 하루빨리 집을 떠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안에 팥과 소금을 잔뜩 뿌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끔 궁금하더라고요. 그 집에 붙어있던 그 형체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보자 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 졸업 후에 다녔던 첫 직장은 여행사였는데요. 그때 주 근무지가 북한 금강산이었었어요. 와, 북한?
진짜 북한. 그때 제가 금강산의 한 호텔에서 좀 충격적인 일을 겪었었어요. 그곳에는 당시에 저도 잘 몰랐었던 그런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밀? 너무 궁금하다. 네. 뭐지? 너무 궁금해. 들으신 것처럼 원희 씨는 여행사에서 북한 관광을 전담을 했었어요. 2007년 당시에는 금강산 관광이 굉장히 활발하던 때였거든요. 원희 씨는 처음 금강산에 출장을 갔을 때가 잊히지 않는데요. 그야말로 사람 손이 하나도 닿지 않은 것 같은 날것의 산 그 자체. 오로지 자연에 의해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인 뾰족뾰족 기이한 모습의 기암 절벽들. 원희 씨는 마치 산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 금강산으로 모여든 이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전국 각지의 무속인들. 이거 처음 듣는 얘기다. 관광객으로 온 한국 무속인들 때문에 북한 측과 마찰이 생겨서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약간 기받으러 가는 그런 거. 왜냐하면 이 무속인들이 금강산에 올라가면 슬금슬금 뭔가를 꺼내는데 바로 초랑 음식, 무속 용품들이더래요. 죄를 지라냐고. 그리고는 산에서 굿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굿판 때문에 북한 공무원들에게 여러 번 사과를 해야 했대요.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무속인들이 이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금강산이 음기가 강해도 너무 강한 영산이라는 거예요. 신령스러운 산이라서 구슬해서 그 기운을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산의 강한 음기 때문에 객귀부터 잡귀까지 오만 귀신들이 산에 모여들여서 그렇게 달라붙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원희 씨는 금강산에 압도됐던 느낌이 너무 생생해서 참 그런 소문이 돌 수도 있겠구나 싶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원희 씨한테 갑자기 금강산으로 출장을 간 선배한테 연락 한 통이 오더래요. 사망사고야. 사망사고? 시신 인계 때문에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 원희 씨는 속초 경찰서로 와서 좀 도와줘. 금강산에서? 당시 직원들은 강원도 고성이나 속초쯤에서 생활을 하다가 출장이 있을 때만 북한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출장 일정이 없어서 속초에 있던 원희 씨한테 연락이 온 거였어요. 선배한테 전해들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학생 관광객들과 함께 온 선생님이 한 분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아침 일정 갈 시간이 다 됐는데도 호텔방에서 나오지를 않더래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뭐 보통 여행지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일찍 체크아웃 했나 보다 하지만 여기는 북한이잖아요. 그치. 철저히 가이드들의 통제 하에 움직이거든요. 이상함을 느낀 선배는 매니저님, 여기 201호 문 좀 열어주세요. 예? 호텔 매니저와 함께 문을 강제로 열고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갔대요. 근데 선생님이 바닥에 앉은 채로 잠이 들어 있더래요. 저 선생님.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데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던 거예요. 아니 갑자기? 사인은 돌연사. 자다가 갑자기 사망하신 거예요. 그냥 앉아서 자나? 원희 씨는 처음 겪는 일에 정말 놀랐어요. 정신없이 선배를 도와서 시신을 인계하고 돌아가려는데
그만둘까? 불안해서 일을 못 하겠어. 우리도 다른 숙소에서 잘까? 매니저님도 아예 호텔에서 안 자고 멀리 떨어진 컨테이너 임시 숙소에서 자잖아. 근데 이게 지금 몇 번째지? 몇 번째? 호텔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슬쩍 엿들었더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불과 작년에도 한 관광객이 같은 호텔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몇 년 전부터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의문스러운 사고가 계속되니까 이게 귀신의 짓이라는 소문도 자자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돌지. 그런데 이분이 묵었던 호텔이 어떤 곳이냐면요. 금강산 자락이 바다와 맞닿아 있는 해안가의 한 호텔인데요. 금강산의 음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은 물귀신이 있다고 직원들도 호텔에서 자기를 꺼린다는 거예요. 와, 직원들도 이러면 문제 있다. 원희 씨는 사람이 죽으니까 별별 소문이 다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몇 주 후 사건과 소문이 잊혀져 갈 때쯤 출장 일정이 잡혀서 북한에 올라가게 된 원희 씨는 바로 그 해안가 호텔에서 묵게 됐어요. 몇 주 전 사망사고와 귀신이 있다는 소문이 생각이 났지만 같은 방도 아니고 일정상 어쩔 수가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원희 씨는 무사히 일정을 마치고 자려고 객실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그때 귓가에 바람 소리 같은 게 스치듯이 들리는 거예요. 뭐지? 원희 씨는 객실을 둘러봤어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고 창문도 다 닫혀 있는데 무슨 건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떤 남자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더라고요. 원희 씨는 베개로 귀를 막고 이불도 뒤집어 쓰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소리는 그 다음 날에도 밤만 되면 계속 들려왔어요. 베개로 귀를 막고 버티다 겨우겨우 잠이 들었는데 깜짝이야. 놀래라. 갑자기 마치 물에 빠진 것처럼 숨이 막히는 거예요. 잠에서 깬 원희 씨가 이게 뭐지? 놀라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 그 소리가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거예요. 원희 씨는 객실 문으로 가서 살며시 귀를 기울였어요. 그 남자가 바로 문 앞에 있었어. 원희 씨는 숨소리라도 새어나갈까 봐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문 앞에서 뒷걸음쳤어. 너무 두려워서 문 앞을 확인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문 열면 안 돼. 조심스럽게 침대로 와서 이불을 부여잡고 두려움에 떠는데 문 앞에서 한참 들리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곧 들리지 않더래요. 하지만 원희 씨는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그럼 못 자지. 그리고 이른 새벽 한시라도 빨리 이 호텔을 빠져나가고 싶었던 원희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를 살펴봤어요.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방에서 도망치듯 나오는데 그때 잠깐 원희 씨 방 맞은편 객실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맞은편? 맞은편이. 그리고 그 어두운 문틈 사이로 밤새 원희 씨를 괴롭혔던 그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여기요. 오씨! 뭐야? 원희 씨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비명도 지를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다리에 간신히 힘을 주고 그 호텔을 미친 듯이 도망칩니다. 그리고 남은 일정은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직원용 임시 숙소에서 보냈어요. 그렇게 원희 씨는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원희 씨의 모습을 보고 한마디 하시더래요. 앞으로 출장 가면 그 호텔은 가지 마.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과장님이 뒤이어 해주신 말씀을 듣고 원희 씨는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원희 씨가 입사하기 몇 년 전 그 호텔에 객실 직원 성훈 씨와 기영 씨가 근무를 하고 있었대요. 이 둘은 한국 직원이라 호텔 객실 하나를 숙소 삼아 지내면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휴대전화도 반입 금지고 인터넷도 안 되고 마땅한 오락거리도 없는 북한에서 일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심심하지. 퇴근 후에 마시는 술 한 잔이 유일한 낙이었죠. 그날도 성훈 씨랑 기영 씨는 가볍게 술 한 잔을 하고 잠에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 잠을 자다가 성훈 씨가 얼핏 잠에서 깼는데 기영 씨가 귀를 막고는 객실 문 앞에 서 있더래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가더래요. 잠에서 살짝 깬 터라 눈도 제대로 못 뜬 성훈 씨는 아, 내가 잘못 봤나? 하다가 스르륵 다시 잠이 들었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진짜로 기영 씨가 숙소에 없는 거예요. 성훈 씨는 본게 맞네. 아, 벌써 출근을 했나? 하고 무전을 했대요. 근데 아무리 해도 답이 없는 겁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올 때까지 연락이 안 되더래요. 아, 문제 점점? 생긴 거다. 내가 어제 본 게 맞나? 혹시 그 뒤로 계속 안 들어온 건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른 곳이라면 모를까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북한에서는 이렇게 장시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사망 혹은 한국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된 북한 지역으로 이탈한 것을 의미한대요. 와,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 그리고 며칠 후 호텔은 난리가 났어요. 근데 터졌다. 가까운 해안가에서 기영 씨의 시신이 떠올랐다. 사인은 음주로 인한 실족사. 떨어졌다. 근데 다들 좀 의문을 가졌대요. 그럼. 뭐 기영 씨가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고 호텔 주변 해안가는 수심이 1m도 안 되는 얕은 곳이었어요. 룸메이트 성훈 씨는 상심이 너무 컸어요. 그때 일어나서 붙잡을 걸. 죄책감도 들고 다른 직원들은 그런 성훈 씨를 더 챙겨주고 막 위로를 해줬죠. 그런데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훈 씨가 넋이 반쯤 나간 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밤에 자다 깼는데 내 방에 누군가 같이 있었어.
성훈 씨가 자다 목이 말라 잠에서 깼는데 객실 바닥에서 어떤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있더래요. 성훈 씨는 아, 기영이가 술 마시고 있구나 하고 다시 잠을 자려는데 기영 씨 얼마 전에 죽었잖아. 맞아. 성훈 씨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바닥을 다시 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훈 씨가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호텔 옆에 안가로 와. 기영 씨의 무전 소리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성훈 씨가 충격으로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치. 하지만 성훈 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직원들을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밤마다 기영이가 물에 흠뻑 젖어서는 물 앞에 나타나 계속 흐느끼면서 날 보고 이리로 오라고 손짓한다고. 심각하네. 그리고 며칠 후 호텔 해안가에서 안 돼. 성훈 씨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기영 씨의 시신이 있던 곳과 같은 곳이었죠. 사인은 실족사.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은 원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과장님 혹시 그 직원분들 묵었던 객실이 2층 201호. 원희 씨는 말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호텔을 도망쳐 나올 때 저절로 열린 그 방. 맞은편이었던 방. 들어오라고 부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던 그곳이 바로 201호. 그 방에서 자꾸 사고가 일어나니까 한동안 안 쓰다 얼마 전에 다시 개방한 건데 거기서 묵은 사람이 또 죽어나간 거야. 얼마 전에 죽은 그 선생님 말이야. 그 방이랑 가까울수록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컴플레인도 많았고 지금은 다시 닫았대. 원희 씨는 오싹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내가 맞은편 방이 아니라 201호에 묵었다면 흐느낌 소리의 주인은 201호에서 나를 대신할 사람을 찾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그 시절에 겪었던 정말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니까 2007년 한창 미혼이던 32살 때의 일이네요. 당시 국내에서 전 네로라는 이 철강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드디어 제게도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직장 상사분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잠깐 이렇게 싹 한 곳으로 부르시더니 방콕에서 우리 회사가 저 지사를 내려고 하는데 자네가 저 지사장을 한번 맡아보면 어때? 너무 좋은 기회. 기회인데 기회? 그렇죠. 방콕 지사. 심지어 초대 지사장 자리를 준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도착한 방콕. 일단은 도착하자마자 뭘 해야겠습니까? 살 집을 찾아야겠죠. 살 집을 구하던 중에 마침 방콕에 제가 아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형님이 야, 내가 사는 콘도 정말 대박이야. 우리 옆동 그 빈 거 같던데 거기로 한번 와볼래? 와서 구경이나 한번 해봐봐. 라고 해서 그 선배가 살던 동네로 저는 가게 됩니다. 가서 봤더니 그 동네 이름이 얀나와라는 동네예요. 얀나와. 관광지랑은 아주 먼 로컬 동네라서 저 같은 주재원에게는 아주 딱인 동네였죠. 근데 그 형이 말한 그 콘도가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럭셔리. 정말 끝판왕이구나. 대박 중에 초대박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시선 압도. 가구들도 정말 비싼 가구들을 배치가 돼 있고 모델하우스 보는 것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게다가 옵션도 풀 옵션이. 어디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아주 좋은 집이었어요. 대신 이 집의 월세가 조금 비쌉니다. 그치. 좋으니까.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태국 물가를 생각하면 이게 좋은 돈이 아니고 굉장히 비싼 돈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지사장이에요. 좋습니다. 단박에 저는 계약을 했죠.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 드디어 그 문제의 사건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싱가포르로 출장을 갔던 저는 싱가포르 출장에서 돌아와서 현지 직원들과 뒤풀이까지 하고 돌아온 날이었어요.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털레털레 콘도 건물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휙 하고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스쳐가는 것 같은 아주 불길한 느낌, 오싹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살던데. 놀라서 돌아봤더니 당연히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으슬으슬거리더니 뭔가 한기가 이렇게 쓱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이 덥고 습한 방콕에서 한기가 느껴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아유 몸살 기운이다. 내가 너무 무리해서 몸이 좀 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아니나 다를까 집 문을 여는데 몸이 순간 저도 모르게 무거워져서 무릎이 확 꿇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저는 몸을 일으키고 아우 쪽팔려 이거 아우 뭐 이 정도까지 내가 이렇게 허약체야 막 이러면서 그날 샤워도 하고 잠을 잤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한참을 잘 자던 도중에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한기를 느꼈다고 했죠. 이 냉기가 잠결에도 느껴지는 거예요. 스멀스멀 이렇게 냉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치 않은 기분에 눈을 싹 이렇게 떠봤는데 침대 옆에 의자에 하얀 비단으로 만든 태국 전통 의상을 입고 긴 머리를 차분히 내려뜨린 여자가 조용히 절 보고 앉아서 이렇게 활짝 웃으며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추정하기에는 나이는 한 20살쯤 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절 보면서 사와디카 라고 인사를 하는데 하고 놀랬지만 그 다음엔 뭐 하는 이 감탄이 나왔습니다. 감탄이 무서운 것과는 별개로 예뻐? 아름다웠나 보다. 소름 끼치게 예뻤습니다. 동료들한테 저는 다음 날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료들이 한 말이 요즘 좀 외로우셔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외로우면 다 그럴 수 있죠. 라고 장난으로 치부하길래 저도 몸이 안 좋아서 내가 몸살 기운에 그랬나 보다. 그래 헛것을 본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녀의 웃음의 의미는 넌 이제 도간에 든 쥐야 라는 뜻 같았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 바람에 눈을 떠보면 발치에서 뭔가 사사삭 기어가는 느낌이 들고 밤새 이 날카로운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소리가 너무 싫어. 이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일이 바쁜 탓에 몸이 약해져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곧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하루는 절친이었던 본사에 계신 선배가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우리 지사장님, 예? 나 곧 태국 출장 가. 오랜만에 한번 봐야지. 그래서 저는 너무 좋죠. 와가지고
우리 재밌게 얘기도 좀 하고 일단 저희 집으로 오시죠. 우리 집 호텔보다 더 좋아요. 수영장도 있고.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해서 간만에 얘기도 하고 밤이 늦어져서 이제 잠을 잘 시간이 와서 선배에게 안방을 내줬습니다. 아, 우리 지사장님. 아닙니다. 제가 쇼파에 사겠습니다. 얼른 받으세요. 알았어, 나 이제 잔다. 안녕하세요. 알았어, 잘 자. 그런데 야, 빨리 좀 일어나 좀. 좀 빨리 일어나 좀. 야, 저기 안방에 안방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려고 하는데 자꾸 침대가 막 흔들리는 거야. 야, 나 네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눈을 떴더니 내 옆에 흰 옷 입은 태국 여자들이 여자들이? 그리고 그 여자들이 옷도 있지. 옷이 막 내 몸에 스치는 게 느껴지더라고. 꿈이 아니야. 근데 갑자기 그 여자들이 나를 내려다보더니 내 코에 갑자기 화장실로 토를 하러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겨우 진정한 선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저기 여자 얼굴에 그 여자들이 피부가 죄다 녹아내려서 너무 징그러운 거야. 근데 그것보다 더 끔찍했던 게 피비린내가 섞인 듯한 그 썩은 냄새. 그 썩은 냄새가 너무 잘 느껴져. 그런 사건을 겪으니까 이 집에서 사는 게 점점 고역이 나요. 못 살아. 난 못 살아. 밤이 되면 그 후로 저는 거실에서 밤새 한국 예능을 켜놓고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렇게 계약 만기일만 기다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저를 볼 겸 겸사겸사 이 태국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머니 오게 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숙소였습니다. 제가 제일 좋은 호텔을 잡아드린다고 어머니께 얘기를 해도 아이고 야 그런데 돈 쓰지 마. 뭐 하려고 돈을 써. 됐어 돈 쓰지 마라 그런데 어머니가 부득 그냥 제 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어머님은 평소 불심이 아주 깊은 분자셨어요. 그래도 결국 저는 집으로 어머님을 모셔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어머니 저기 안방에서 주무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그 방으로 가지 마세요. 아셨죠? 근데 하필 그날 제가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정신없이 일을 처리하고 와보니 시간은 벌써 밤 10시. 10시? 혼자 계신 어머니 생각에 다급하게 집에 달려가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서 힘없이 앉아 계시고 전 바로 깨달았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어떻게 알았니? 사실은 너 나가고 내가 집 청소를 좀 했거든. 근데 깜빡 침대에서 잠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잠들고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이 귀에 발음이 다 뭉개진 외국어가
중얼중얼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계속 조르는 거예요. 동시에 막 깔깔깔깔깔깔 웃음소리들이 계속 나면서 누군가 미친 듯이 뛰어놀면서 그래서 어머니는 캑캑대면서 불경을 계속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보살님, 이 방에 처녀 귀신이 가득 찼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면서 목을 조르던 힘이 확 풀리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는데 침대 발치에 있던 그 거울, 전신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얼굴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피부가 흉측하게 녹아내린 여자들이 낄낄대면서 주변을 마구마구 뛰어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기이했던 것은 이 미친 듯이 날뛰는 이 여자들 사이로 혼자 흰옷을 입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빙그레 웃고 있는 소름 끼치도록 예쁘장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나왔던. 바로 1년 전 제가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국제 전화까지 거셔서 평소에 다니던 절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그 절에 비구니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집이 터가 센 것 같아요. 그 길을 좀 눌러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팥과 소금 그리고 식칼을 사오세요. 단 식칼을 살 때는 반드시 큰 걸로 사셔야 합니다. 얼른 다녀오세요. 이 이야기를 듣는 즉시 마트로 가서 팥과 소금 그리고 식칼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어머니는 침실 문 앞에 서서 스님이 알려준 대로 잡기야 물러가라, 잡기야 물러가라. 온 집안 구석구석에 팥과 소금을 뿌리셨죠. 그리고 그 후 그 자리에 서서 식칼 든 손을 앞으로 쭉 내민 후에 그대로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땅에 닿자마자 반동으로 퉁 튀어오르더니 그 자리에서 수십 번을 이리저리 퉁퉁퉁퉁 퉁퉁퉁퉁 계속 튕기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스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하세요. 저와 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 위로 식칼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칼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계속 위험해, 무서워. 튕기더라고요. 스님은 계속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계속 한 번 더를 외치셨고 그렇게 10번이 넘게 시도한 끝에 칼이 튕겨오르는 횟수가 5번, 3번, 2번 그리고 결국에는 바닥에 툭 떨어져서 다시는 튀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진짜 신기한 경험이다. 스님, 이제 칼이 멀쩡하게 떨어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스님이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길을 눌러놓은 것뿐이니까 가능한 빨리 이사 가세요. 이사 가기 전까지 방에 뿌린 팥과 소금 절대 치우시면 안 됩니다. 꼭이요. 결국 저는 스님의 조언에 따라서 다급하게 새 집을 구했습니다. 다행히 이사한 후로는 평탄하게 별일 없이 주재원 생활도 잘 마무리를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태국지점에 전화를 할 일이 생겼었어요. 그 여성 직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태국어를 들어서인지 문득 그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국에서도 못 본 귀신을 내가 태국 가서 볼 줄 누가 알았겠어. 이것도 다 추억이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 직원분이 그때 얀나와에서 지내셨죠? 그 동네 어디 사셨죠? 그 왜 20층짜리 엄청 큰 콘도 있잖아. 수영장이 있고. 알지? 그랬더니 그 직원이 집이 거기였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저는 왜?
그 콘도 유명해? 라고 물어보니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콘도 생기기 전에 거기 뭐였는지 아세요? 처녀들이 죽으면 거기서 장례 치러주는 사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혼 남자가 이사 오면 귀신이 호시탐탐 노리다가 기가 허해졌을 때 등에 엎혀서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저앉았을 때 엎였어.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얘기 다 알걸요? 잠깐만, 그 귀신 아니었을까요? 이 얘기를 듣는데 그날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첫날. 싱가포르에 출장 갔다 온 바로 그날. 현관 문 앞에서 이상하게 몸이 훅 꺼지고 무릎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은 바로 그날. 귀신이 제 등에 엎혀서 들어왔던 걸까? 전 그 여자의 사와디카라는 그 인사말이 너무 소름 돋습니다.